자, 지금부터 2020년 6월 비문학 고2 모의고사 샤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자,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에 관한 현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철학사조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는 핵심어가 요게 되겠습니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 그 다음에 주체성. 자, 그 대표주의 샤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전의 철학자라는 건 샤르트르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탐구했다면 샤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의 문제를 삼았다. 자, 개개인의 실존의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요 본질. 기존은 본질에 대한 것들을 주로 따져갔던 게 누구냐면 이전의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르트르는 실존의 문제를 했다.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다. 자,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자,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해서 존재하는 주체적 상태를 의미한다 해서,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것은, 자, 일단 요 개념과 관련해서 본질의 개념, 실존의 개념, 요걸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주로 누구의 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샤르트르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샤르트르와 관련된 것들만 체크를 해보면, 자, 샤르트르는 본질이라는 것 이건 생각하지 않았고 인간의 주체성 요거만 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두 번째, 무신론자였던 샤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자,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봤느냐면 사물과 다르다. 그 본질이나 목적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본질도 없고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예를 들어서 자,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인지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자, 요거 정도. 자, 인간에 대한 것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예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물의 본질은 어떻게 되느냐면 본질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샤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념의 통념을 거부한다 했으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아니고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자, 이렇게 봤다고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단락에서의 포인트는 자, 샤르트르가 생각했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뭐는 아니다.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요. 샤르트는 이 세계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자,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눠놨는데,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자, 여기는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사물 존재는 의식이 없는 존재. 자, 의식이 없는 존재. 이렇게 봤고요. 그것을 즉자존재라고 한다. 자, 이것을 즉자존재라고 하고, 인간 존재를,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건 의식이 있는,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이것을 뭐라고 본다고 그랬냐면 인간 존재를 대자존재로 본답니다. 자로 각각 명령하였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즉자존재는 인간이 사물처럼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즉자존재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남은 상태로 남아있다. 자,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고 반면에 대자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다.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자,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사물 존재라는 건 자기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자, 요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존재. 그 다음에 대신에 자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식에서 대자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본다. 자, 결국 요거는 뭡니까? 성찰한다라는 의미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한다. 자, 그 다음에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면 자, 요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범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 선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 책임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부담,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번민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도피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한 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한 샤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겼다. 자, 타자와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듯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 자존재처럼 객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샤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존재. 자, 여기 지금 개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해서 앞에 즉자존재, 대자존재, 그 다음에 대타존재. 자, 대타존재. 요거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되는, 즉 규정된다. 여기 개념대로 보면은 객관화되는 나의 모습,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규정되는, 객관화되는 나의 모습, 이것을 대타존재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장난스러운 표정에 웃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대타존재, 타인의 상황에서 타자의 시선에서 보는 나의 모습, 그렇게 규정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선,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를 했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에게 객관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게 아마 내가 타인에게 이렇게 객관적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타인도 나에게는 이렇게 저 대타 존재로서, 여기가 대타 존재로서 대타 존재로서 이렇게 나도 대타 존재로,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서로 상대방에게 대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자,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서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그러나 그는 이렇게 타인이 자신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 봐도록 함으로써, 행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을 타인이 받아들이도록 하라. 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인간은 참된 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참된 자, 요거를 찾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샤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인적 관습에 의해서 제약받는 데서 간과했다는 점. 자, 요게 이제 한계나 뭐 부족한 점 정도 요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 요게 한계. 요게 첫 번째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했다는 점. 비관적으로 설정했던 점 등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실존주의, 이게 이제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가는 우리 삶을 반성하게 하고, 획일화된 우리를 반성하게 한다. 이런 의의가 있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 도움을 준다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체적, 개인적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의의, 그 다음에 한계, 문제점 내지는 한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로 가보면은요. 자,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 요게 나오면요. 표제와 부제는
자, 요거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실존주의 장단점보다는 샤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무엇이냐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장단점 뭐 한계점에 이거는 제일 끝단락 정도에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생 배경 잠깐 나왔죠. 이거는 전체적인 주제라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변천 과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특성과 의의, 그래서 사물, 그 다음에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자, 사물, 요게 이제 앞단락에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해서 봤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샤르트르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선택의 자유가 범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건 본문 다 이제 찾아보시면, 자, 요거는 자,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지금, 첫 번째,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자, 요것도 지금 첫 단락인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는 자, 요거,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존재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반대로 돼 있죠. 사물의 존재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답이 되겠고, 이건 본문만 따라가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는 인간의 의식의 유무 해서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게 사물, 있는 게 인간,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대자존재이자 대타존재, 즉 타인에게 있어서의 나의 모습과 내가 보는 나의 모습 해서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이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즉, 서로 객관화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과 관련되는 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한다. 서로 것을 주체성을 지닌 존재. 시선에서 벗어난다. 자, 나는 상대방은 나를 또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처럼 객관화해서 본다. 그래서 이거는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혹시 2번으로 본다면 자신을 들어본다는 건 각각 나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자는 또 타자,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 이걸로 잠깐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96번은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보기를 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키에르케고르 그랬는데요. 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결단, 요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인간이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 요거는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과정을 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실존 단계 1번이요. 그 다음에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윤리규범을 준수해서 사는 윤리적 실존 단계.
그 다음에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 단계, 즉 신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3단계, 이런 3단계 결정을 하는데 그 자아 실현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서로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키에르케고르와 달리 샤르트르입니다. 그럼 요거와 달리 샤르트르와 달리 키에르케고르는 자, 일단은 키에르케고르와 관계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모두. 자, 일단 키에르케고르는 신에 의존하는 삶. 근데 샤르트르 신이라는 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키에르케고르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했다. 지금 보다시피 3단계 얘기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 키에르케고르 주체적, 샤르트르도 주체적. 그 다음에 모두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 자, 극복 대상. 지금 샤르트르 쪽은 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극복 대상. 요건 샤르트르 쪽을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샤르트르 케이는 모두 윤리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습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기 자신이 노출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타인들이 받아들이도록 해라 해서 요거에서 좀 벗어나라고 한 것들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시 여겼던 것은 샤르트르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5번으로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거나 이런 걸로 봐서 요거는 지금 자 5번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4번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극복 대상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문에서 극복 대상이 있다라는 건 여기죠.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된다. 여기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와서 지금 4번 맞고요. 5번에 샤르트르는 사회적 관습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게 지금 좀 응용 문제로서 요 문제가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희망을 물으면 늘 의사라고는 대답했다. 근데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다. 즉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다. 지금 요게 이제 대타 존재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렇구나. 그럼 처음부터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내 꿈은 정해진 사람은 없다. 즉 본질 같은 것 이런 거는 없다. 정해진 건 없다. 자기가 가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요. 자,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나. 스스로 찾아보자. 그래서 장래희망을 위해서 스스로를 대상화한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한다. 성찰. 의사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그랬었나? 하니까는 대상하고 있다.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기대의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한다. 학생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이 아니라 의식하는 학생 자체는 대자 존재고요. 이 학생 자체는 대자 존재고, 대차 존재라는 거는 부모님에 의해서 평가됐다라고 할까? 평가된 학생. 즉, 학생이 부모님 입장에서 얘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보는 것이 대타 존재로 봐야 되니까, 자,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말 그렇듯하게 만들어 놨어요. 부모님이 보는 학생의 모습이 대타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의식하는 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학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자 존재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본질. 처음부터 정해진 건 없다. 본질이란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은 대자 존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바라본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 학생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거는 대타 존재겠지만 부모님이 보는 학생의 모습은 대타 존재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부모님 자체는 대자 존재로 봐야 되겠죠. 한 명 한 명은 다 대자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대자 존재.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다. 타자의 시선을, 그러니까 이거는 타자 누구? 부모의 시선을 고려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거를 살펴봤고요. 혹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